안녕하세요. 하루를 쓰다의 최성문입니다. 2016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요. 좋은 날도 슬픈 날도 기뻤던 날도 울었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행복했던 날만 있었던 것도 늘 힘들었던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나는 어떤 걸 붙들고 살까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히 하루를 쓰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루를 쓰다를 선택해 주셔서 또 기쁘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쓰다 웹달력 출시했어요. 새해 선물로 가족과 친구들 또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10월 31일은 비워두었습니다. 직접 날짜를 쓰고 사진을 찍으면 365명이 하루의 날짜를 직접 쓴 달력이 완성됩니다. 2017년 하루를 쓰다 달력과 다이어리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페북 페이지 하루를 쓰다나 070-7100-127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를 쓰다 후원금은 도시빈민가 다문화 이주민 그리고 난민의 자립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리아인들과의 만남입니다. 하루를 쓰다. 터키에 가면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시리아 난민이었다. 나는 터키로 떠나기 몇 달 전부터 터키에 사는 종안과 제욱 부부에게 시리아 난민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들도 시리아 난민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다. 터키에서 들려오는 시리아 난민 소식은 내 마음에 걸렸다. 어렵게 터키로 가는데 시리아인들을 만나 하루를 쓰다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직접 듣고 싶었다. 터키에 도착해서 종안의 집으로 향하던 차가 교통체증으로 섰을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구걸을 했던 이들은 시리아에서 온 어린아이들과 여자였다. 근처에 난민촌이 있는 지역을 통과했던 모양이었다. 가족들과 흩어져 낯선 땅까지 와서 절박하게 살아가는 시리아인들을 보았을 때 나는 탈북 친구들이 생각났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을 때 아마도 그들의 생활은 지금 시리아 난민의 상황과 비슷했을 것이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아픔과 서러움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그들의 아픔에 다가가고 싶었다. 종안과 제욱 부부는 시리아인들과 하루를 쓰다 작업을 하고 싶은 내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과 약속을 잡아주었다. 종안과 제욱이 아는 한국인 부부가 마침 시리아 가족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부부의 집에서 시리아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거였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신뢰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루를 쓰다는 신뢰의 예술이라는 걸 터키에서 여러 번 깨달았다. 우리를 초대한 한국인의 집은 꽤 넓었다. 3층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집으로 두 가정이 함께 사는 것 같았다. 집주인은 터키인으로 3층으로 된 집을 3채나 소유했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집주인과 함께 사용하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다.
저녁으로 먹을 충분한 양의 고기와 야채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마당은 꽤 넓어서 마치 공원으로 놀러 온 기분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초대한 이들이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며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2주 전 이사를 왔는데 그 전에 살았던 이가 전기 요금을 안 내서 전기가 끊어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손님을 초대하고 불빛도 없는 곳에서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것에 당황했고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어버린 터키 공무원들의 처사에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예기치 않은 이 상황이 터키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마당 한쪽에는 허름한 단층집이 있었는데 주인 집에서 밥과 청소를 하고 또 잔디와 정원을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사는 집이었다. 나는 마당을 오가며 일을 하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그녀를 눈여겨보다가 그녀와 하루를 쓰다 작업을 하고 싶어졌다. 통역을 통해 그녀에게 하루의 날짜를 써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그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듯 넉넉한 웃음으로 승낙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귤이었다. 귤은 그녀의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으로 장미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나이 든 지금까지 줄곧 남의 집에서 일했고 자신의 아들도 바로 옆집에서 자신처럼 일을 한다고 했다. 문득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조금 아팠다. 그녀는 하루를 다 쓰고 나서 갑자기 내 이름을 물었다. 터키에서 작업을 하면서 내 이름을 물어준 터키인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여러 번 불러주며 꼭 껴안아 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그동안의 피로와 긴장이 풀리는 걸 경험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가 내어준 하루는 3월 14일이었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시리아인들이 도착했다. 우리를 초대한 한국인 남편이 이들을 데리러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오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시리아인 부부는 6살과 이제 15일이 된 아들 둘을 데리고 왔다. 부인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와주어서 참으로 고마웠다. 남편은 2년 전 시리아에서 터키로 왔다고 했다.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아름다운 도시 알레포에서 살았는데 수도와 전기, 음식물이 모두 끊기고 도시가 마비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행 가방 하나만 끌고 탈출했다고 했다. 부부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터키로 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 터키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월세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시리아인 부부 그리고 6살 아들과 함께 하루를 쓰다 작업을 했다. 그들의 하루는 시리아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전기가 끊긴 어두운 마당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나는 이 가족이 언젠가는 시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1년이 넘어 들려온 소식은 남편은 독일로 갔고 나머지 가족은 터키에 남아있다고 했다. 난민으로 떠돌아야 하는 삶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다.
네, 지금도 터키에서 만났던 그분들 기억이 많이 납니다. 새해에는 그 가족들 함께 모여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하루를 쓰다는 공평한 하루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365명이 하루의 날짜를 서서 완성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성북예술창작터에서 하루를 쓰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2일까지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무료 관람입니다. 성북예술창작터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나와서 2분 정도 걸어가시면 새마을금고 옆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를 쓰다 방송은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듣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누캐스트 홈페이지 www.nanucast.com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나누고 누리고 나누캐스트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제 곧 2017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 하루를 쓰다와 함께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해 2017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